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주황뉴스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13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73포인트 오른 1939.9, 코스닥 지수는 3.08포인트 오른 594.65,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상승한 12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6억 원, 개인이 57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1,886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2억 원, 기관은 34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5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일 파웨이에 대한 임시거래 면허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외신들은 미국 상무부가 19일 파웨이의 임시거래 면허를 3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파웨이와의 거래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임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파웨이와의 거래는 임시로 석 달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져온 홍콩 시위가 중국의 신중국 70주년 건국 기념일인 오는 10월 1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콩은 지난 15일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에서 3%에서 0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특히 항공, 소매, 부동산 등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던 소재, 부품, 장비산업 국산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모든 제도 개선은 완료됐고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확충시킬 계획이라면서 내년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23일 오전 연례 중앙은행 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상승했고 수소연료 저장 용기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8.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동공업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8% 증가했습니다. 9.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원수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2.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워넷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생산을 줄이고 대신 차세대 퀄컴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4.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VL 탱커 대량 건조 등으로 2분기에 전 세계 조선업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로봇과 스마트 머신용 다축 서버 드라이브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평가를 거친 뒤에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 한국을 해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지정학적 위험 등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가 예상되는 9개 나라에 포함을 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거나 겪을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데 8월 들어서만 1조
8,500여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9천억 원 넘게 팔아서 전체 매도액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수급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개선 없이는 시장의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대응해서 또 9월에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문제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은 지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과 국제 원자재 가격, 또 신흥국 금융시장을 둘러싼 우려감이 계속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호조를 보이기 때문인데 이 달러 강세는 미국에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게 되죠. 수입품 가격을 낮춰서 미국 수입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수입품 살 때는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성장했는데 평균 이익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때문에 신흥국 투자에 더 조심스러워진 데다 기존의 자금을 대거 회수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부양하려는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미국 강달러 현상은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됐을 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경기 부양을 좀 조속히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